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불패 신화 없애버리겠다. 자, 오늘 또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 이제 X에 이제 계속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는데, 자, 부동산 불패? 그리고 물음표를 딱 했죠. 자, 요게 문제다. 요게 문제다. 자,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특히나 이제 뭐 서울, 뭐 더더구나 이제 강남 쪽 뭐 이런 것들은 뭐 강남 불패다, 부동산 불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서 손해 볼 일은 없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자,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불패다, 부동산은 패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였잖아요. 자, 이게 신화처럼 굳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만 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곡에 이제 불법시설 정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이거 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자기의 가장 큰 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자,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 회복. 야, 참. 이거는 뭐 참 누구도 일단은 오늘 수치만 보자면 이건 누구도 시비 걸기는 어려운, 그렇죠? 자, 주식시장.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한 2000p 뭐 이 정도 할 때 이게 뭐 3000, 코스피가 3000p 간다, 4000p 간다라고 뭐 특히나 뭐 5000p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이, 그게 뭐 말이 되겠어. 가더라도 이제 한 내년이나 뭐 이때쯤 되면 어떻게 3000, 4000p까지 몰라도 5000p까지 그거는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이 5월 6일이에요. 5월 6일. 자, 이제 5월밖에 안 됐는데 오늘 무려 7000p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뭐 살짝 걸친 것도 아니고 7300을 지금 넘었죠. 그래서 7000p를 오늘 지금 넘어가면서,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일단은 말에 이제 뭐 말빨이 서는 거죠, 사실은. 자,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많이 뭐 저평가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정상화해서 가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2000p가 이렇게 단기간 안에 거의 뭐 5000p, 6000p, 지금 7000p까지 간 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겠고요. 자,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사이클이 도와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60만 닉스인가요? 아니, 20만 닉스로 시작했던 게 지금 160만 닉스면, 야, 20만 원짜리가 16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8배 정도가 상승했고, 오늘 뭐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날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5만 전자, 자, 이렇게 했던 게 오늘 26만 전자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5만 전자에서 25만, 한 5배 정도, 막 5배, 뭐 지금 8배,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이 뭐 정상 회복, 어떻게 보면 회복이 아니라 거의 뭐 과열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지금 뭐 주식시장.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콕 찍어서 얘기하는 부동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상화라는 것은 집값의 하락, 집값의 안정,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다. 자, 이제 뭐 주식시장도 이제 됐고, 지금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정상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으쌰가 더 힘을 받게 되는, 자, 일단은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죠, 그것도 국가 핵심 과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집값을 하락시키는 게 지금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정상화를 반드시 하겠다. 자,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좀 천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사 링크를 하나 달았는데 그게 바로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어떻게 됐냐? 하락론이 부상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뭐 상승. 사실 뉴스 심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뉴스 심리가 뒤집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들도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락론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면 자, 일단은 KB부동산 보고서 제가 어제 자세하게 살펴드렸던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뭐 같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올해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전망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하락 전망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 이 지금 뭐 시장 전문가라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1월하고 4월에 이제 KB금융이 이제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자, 시장 전문가들도 1월만 하더라도 대충 한 81%가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4월 들어서서는 56%까지. 자, 그러니까 간당이죠. 나머지 뭐 44%는 하락이니까. 자,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도 81%에서 56%까지 엄청나게 급격하게 낮아졌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76%가 상승을 전망했는데 오히려 지금 4월 들어서서는 54%가 하락을 전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상승 전망이 76에서 46%로 반토막 아래로 내려갔고 오히려 하락 전망이 4%로 커진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 자, 지금 대통령이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냥 한번 뭐 2월 그때 13일이었나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 중과부활 관련된 트위터 X 딱 한 번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2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시간 있을 때마다 뭐 외국에 나가서까지 끊임없이 어떤 이 트위터 X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더더구나 지금 시장의 상황이나 지금 언론들의 보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면서 계속 시장의 추이를 보고 그 시장이 조금 뭔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누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부동산은 심리다. 집값은 심리다. 결국 심리를 꺾지 못하면 결국 뭐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정상화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을 꺾으려면 심리를 꺾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시장 전문가들조차도 2026년 하반기면 지금 올해예요. 지금 7월부터잖아요. 7월부터. 자, 7월부터. 자, 그 다음에 늦어도 2027년. 자, 이렇게 한 65%가 주택시장 지금 안정화,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권 주택시장이면 안정화라는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값 하락의 시기를 시장 전문가들조차도 올해 하반기 7월부터나 늦어도 내년 뭐 공인중개사들도 62%가 비슷한 추세로 해서 자, 결국 올해 7월부터 당연히 7월인 이유가 있죠. 지금 이때로부터 세제 개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집값이 하락 쪽으로 갈 거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때 딱 뭔가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잖아요. 결국 이번 기회에 지금 이렇게 꺾였을 때 부동산 불패 이거는 신화일 뿐이다. 없어져야 할 그렇죠. 없애버리겠다. 없어져야 할 신화일 뿐이다. 자, 부동산도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 자, 뭐 강남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뭐 보여주겠다.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차 폭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4월 이제 5월 9일이 기점이 되겠습니다. 5월 9일까지 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키는 이 방법을 통해서 1차 폭락을 가져왔죠. 사실 뭐 계속 살펴드렸지만 강남권에서는 뭐 수십억 폭락이 뭐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폭락이에요. 뭐 10억, 20억
많게는 30억, 호가는 뭐 40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거를 제가 연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폭락은 이미 일어났고, 자, 그러면 이제는 2차 폭락까지 와줘야 이게 추세적 하락으로 지금 갈 텐데, 그러면 이 2차 폭락을 가져올 대통령의 빅카드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빅카드를 하나씩 좀 살펴드리면, 자,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거는 보유세율 인상이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자, 결국은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가주택 기준했을 때 여기서 고가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보고 있는 게 25억이죠. 그래서 25억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을 딱 2억으로 묶은 걸로만 봐도 이재명 정부는 25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고가 아파트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유세가 재산세 1%. 자, 이 이야기는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 세금을 총괄하는 장관이 50억 아파트에 매년 5천만 원 재산세를 때리면 누가 집을 아파트를 갖고 있고 싶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30억짜리면 이제 뭐 한 3천만 원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한 1%.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자,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시가죠. 시가.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지가로 돼 있지만 시세, 시가의 1%. 자, 이게 이제 50억이 5천, 30억이 3천.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다들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엄청난 폭락이 이례적으로 나오는 것도 뭐 청와대 이제 뭐해서 지금 뭐 이번에 나왔던 김영범 정책실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거잖아.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까지는 외곽이 먼저 하락하고 조금 뭐 이렇게 좀 강남권은 버티다가 약간 조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중심권, 강남권 쪽이 고가주택 시장이 먼저 무너지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보유세율 인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이 읽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법 개정 없이 즉각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세 10억짜리를 그냥 공시가격을 69%면 6억 9천 한 7억 정도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10억에 대해서 뭐 보유세가 됐건 뭐 각종 이제 뭐 뭐라 그래 뭐 건강보험료 같은 이런 거를 10억에 대해서 원래 물리는 게 맞는데, 자, 이거를 현실화를 한 69%, 70% 그러니까 한 7억 정도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왔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90%까지 가겠다. 자, 이렇게 되면 7억이 9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엄청나게 보유세가 요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세금을 깎아준 거였어요. 이게 지금 95%까지 갔던 게 60%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도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자, 60%인 거를 아예 지금 없애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없애버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10억짜리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지금 6억 9천 한 7억 정도까지 낮춰졌고, 여기에다가 이 7억에다가 공정시장가격 비율 60%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40%를 깎아준 거예요. 그럼 60% 하면 67이 42 4억 2천이잖아요. 4억 2천. 자,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4억 2천 정도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라는 건데 이걸 전부 다 되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것만 지금 뭐 없애도 4억 2천이 7억으로 다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69%에서 90%로 올리면 7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4억 2천이 지금 요 두 개만 바꿔도 지금 과표가 4억 2천에서 9억으로 더블이 지금 넘어가는 거죠. 4억 2천에서 9억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요 두 개만 지금 손을 대도 엄청난 세금 폭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그대로 지금 두고 이번에 공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보유세가 올라갔죠. 반포 레미안 원밸리 지금 전용 84타입 국민평형 공시가가 작년에 34억 3,600이었던 게 올해 45억 6,90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3%가 인상됐는데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율도 안 만졌고 69% 그대로 갔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60%에 있는 걸 뭐 95% 이런 걸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뒀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도 33%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보유세가 지금 뭐 레미안 원밸리 뭐 지금 국민평형이죠. 국민평형이 서울의 국민평형이 지금 보유세가 25년 작년에 1,829만 원이었던 게 26년 올해 2,855만 원. 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지금 2,900만 원까지 갔어요. 2,900만 원이면 거의 3,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무려 51.6%가 폭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공시가 33% 올라갔는데 보유세는 56% 더블 가깝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가깝게 올라가면 뭐 이거는 보유세가 어떻게 되나요? 뭐 거의 한 200%, 250%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바꿔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보유세까지 인상하면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굳이나 막 뭐 이렇게 엄청나게 보유세 현실화율 안 해도 이런 것들만 해도 지금 시세의 1%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 야, 이게 지금 이제 한 4천 뭐 한 5천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만 만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의 국민평형이 보유세가 3천만 원 시대, 2,855만 원, 3천만 원 시대는 이미 열렸고요. 자, 이제 50억 아파트가 5천만 원 내는 뭐 이것도 이제 곧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장특공 지금 폐지 법안이 이미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지금 13명 중에 8명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법력권이라고는 하지만 13명 중에 8명이면 그냥 이거는 민주당 아니다. 뭐 민주당이 물론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특공 이 뭐 폐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자,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주, 실거주에 대해서는 보호를 계속 약속했지만 지금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뭐 잡고 갈 것 같거든요. 자, 이것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작동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요 며칠 이제 5월 9일 앞두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좀 했다가 뭐 난리 났어.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매물 잠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집값 뭐 또 폭등할 거야.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문재인 시즌 2가 될 거야. 자, 이런 지금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도 뭐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 트위터 X를 올린 것도 아마 이런 심리가 다시 뉴스에서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좀 누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자, 이게 지금 다른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뭐 비거주든 거주든 1주택자는 무조건 보호였죠. 1주택자는 신성 불가침. 자,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1주택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 또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죠. 분류를 해서 가겠다. 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결국 1주택자들도
고가이면서 비거주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엄청난 세금 폭탄. 자, 이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매물 잠김이 조금 덜한 핵심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결국 1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를 지금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월 29일 날이 한 7만 3천 건이었고 4월 30일 날이 7만 2천 건, 5월 1일도 7만 2천 건이었고 5월 2일 날 7만 건의 딱 턱걸이였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내려갈 때마다 거의 뭐 1,000건씩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5월 2일 날 7만 건 딱 턱걸이 했을 때 이제 뭐 7만 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월 9일이 지금 내일 모레잖아요. 지금 뭐 이제 D-3일인가요? D-3일인데 자, 결국 그런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4일 날도 7만 건을 버티더니 5일 날은 오히려 7만 건을 조금 200건이긴 하지만 늘었어요, 오히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7만 133건인데 이게 생각보다 막 팍팍팍팍팍팍 줄어서 다시 5만 건대로 갈까? 이런 사실 저는 뭐 우려도 하긴 했거든요. 워낙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전히 이게 지금 D-3일인데 7만, 물론 뭐 요거는 이제 5월 9일 이후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7만 건대까지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하다. 일단 이런 생각을, 그게 바로 1주택자들에 대한 그렇죠, 압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것을 이렇게 매매 시장에 머물게 하는 이런 힘이지 않나. 일단 이렇게 정도 분석을 하겠고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 1월 6일하고 5월 6일 딱 4개월 차인데 요 중간에 있었던 일은 2월 13일 날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부터 트위터 X를 통해서 아까 부동산 불패를 없애버리겠다. 자, 이런 이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면서 이게 지금 구체화돼가는 과정에서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1월 6일하고 5월 6일 딱 4개월 차인데 5만 6천 건이 7만 건으로 24.3%가 여전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주요 지역들이 늘 이렇게 핵심 지역의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같은 기간 1월 6일에서 5월 6일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가 67.7%, 70% 가깝게 늘어나 있고 송파도 58.9, 광진도 57.4, 강동도 58.4, 서초도 50.9%, 용산도 45.5, 강남도 42.3, 동작도 42.1, 마포도 37, 영등포도 29%. 자, 결국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뭐 이제 강동, 뭐 이런 지역들, 뭐 전부 다 핵심 지역들, 그렇죠. 우리가 한강벨트의 주요 지역들, 이쪽에서 전부 다 뭐 적어도 한 30%, 많게는 70%까지 여전히 매물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서 지금 10,000건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잘 없어요. 계속 지금 10,000채 가깝게 지금 쌓여 있거든요. 자, 강남의 아파트가 한 8만 채 조금 넘는데 한 8만 채 중에서 10,000채가 쌓여 있다는 것은 8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지금 매물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지금 매물 지금 뭐 이렇게 그렇죠, 상황 뭐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대장단지들 위주로 제가 매물 상황을 좀 긴급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채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뭐 대단지 지금 1,048건이에요. 오늘 기준 했을 때. 여전히 지금 1,000채 넘게 지금 쌓여 있고, 아시겠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일반 분양분 지금 못 팔죠. 뭐 임대 이런 거 빼고 한 6,000채 정도 조합원분 팔 수 있는 거 6,000채 정도 생각해 보면 6,000채 중에서 1,000채 매물, 동일 매물 묻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채면 6집 중에 한 집이 지금 팔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가장 대장단지 12,000채나 되는 이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 매물이 1,000채 넘게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격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34평형이 지금 딱 27억 5천, 뭐 한 33억에서 5억 5천이가 한 6억 가까운 폭락거래가 나왔죠. 그것도 이제
12층인데 자, 결국은 작년 10월 19일 이후에 단 한 건도 거래가 없다가 한 6억 가깝게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딱 한 건이 지금 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호가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 급매물 없다. 뭐 최근에 이런 보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로 매물도 지금 다 잠기고 급매도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장에서 난리가 났느냐? 그거는 아닌 게요. 제가 오늘도 지금 긴급 확인을 해봤더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전히 30층 중에 고층이 27억 4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억까지 갔던 게 27억 5천 지금 뭐 이렇게 실거래가 나와 있고 지금 호가가 고층 기준 했을 때도 27억 4천까지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호가는 뭐 지금 실거래가보다 그러니까 한 6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 있는 게 그대로 있고 매물도 뭐 1000건 지금 넘게 지금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27억 5천 매물들도 403동에 지금 이 30층 중에 고층도 있고 402동에도 27억 5천 30층 중에 고층 매물이 있고 110동에도 28층 중에 고층 27억 5천 매물이 있고 뭐 줄줄이 창창이에요. 줄줄이 창창이에요. 그래서 27억대 매물 그러니까 한 6억 가깝게 낮춘 매물들이 엄청나게 그것도 고층 기준 했을 때 쌓여 있기 때문에 뭐 급급매들이 없다. 급급매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실거래 최고가보다 6억 낮추면은 급급매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은 급급매들이 뭐 여전히 쌓여 있는 게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뭐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뭐 낮추는 요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내놨던 것도 낮췄다는 얘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한 28억 정도, 28억이면 33억에서 한 5억 정도 낮춘 거잖아요. 5억 낮춰도 사실 많이 낮춘 거죠. 자, 그런데 5월 5일 날 어제죠. 어제 한 4천 정도 낮췄다가 또 1,000만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오전에 4천 낮추고 오후에 1,000만 원 결국 28억에서 27억 5천 뭐 가장 지금 뭐 낮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어서 뭐 지금 5월 5일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뭐 갑자기 막 급매 뭐 사라지고 뭐 난리 났다. 자, 5월 9일 앞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가 아닌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파 쪽에 뭐 대장이라면 헬리시티 9,500세대 뭐 가장 또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9,500세대인데 지금 813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뭐 임대 빼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도 10집 중에 한 집 정도가 지금 뭐 팔겠다고 좀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9,500세대 중에 800세대. 사실 헬로시티도 올 초만 하더라도 한 400채 정도, 매물이 한 400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아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한 200채 정도 되는 게 한 1000채까지 한 5배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헬로시티도 한 400채 정도 되는 게 800채로 2배 가까이 지금 매물이 늘어나 있어서 여전히 지금 매물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숫자가 뭐 동일 매물 묶기를 해놨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자,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헬리시티 33평형이 최고가는 31억 4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3월 달에 마지막 30억 거래가 3월 14일이었습니다. 자, 2월 달에 30억 거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그렇죠. 지금 30억 거래가 4월에는 지금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헬리오시티는 30억 클럽에서 지금 빠져있는 특히나 517동의 12층이면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동 쪽에 소위 말하는 로얄동의 지금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얄동의 로얄층들도 이렇게 516동의 20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16동의 20층, 517동의 12층, 로얄동의 뭐 로얄층도 이미 30억 클럽에서 지금 빠져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1층 200동 쪽에 소위 말하는 조금 비선호동의 비선호층 205동의 1층 같은 경우에는 25억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31억 4천까지 갔던 게 25억까지 거의 6억 넘게 6억 가깝게 그렇죠. 폭락한 지금 이런 거래가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헬로시티도 지금 보시면 지금 호가는 저층 기준 했을 때 26억까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하면 25억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뭐 25억까지. 그래서 여전히 26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27억 5천이었던 게 뭐 5천만 원 낮추고 3천만 원 낮추고 오늘 또 그렇죠. 또 3천만 원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26억 뭐 4천까지. 그러니까 26억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게,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올리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월에도 많이 낮췄고, 지금 5월 들어서서도 오늘 또 이렇게 3천만 원씩 낮추는 뭐 이런 분들, 뭐 매물이 뭐 800건 이상 지금 쌓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층 기준 했을 때도 401동에 지금 헬리우시티 27억 5천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202동에도 27억 5천이 고층이 나와 있고 218동에도 27억 5천이 고층이 지금 나와 있는데, 특히나 지금 401동 같으면 여기도 선호동이잖아요. 지금 뭐 로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00동 쪽에도 고층이 27억 5천까지 나와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헬리우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금매 기준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1억 4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또 로열동의 로열층이 27억 5천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호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조정돼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강남에서 가장 뭐 대장단지, 뭐 이제 일단 세대수 기준 했을 때 한 6,700세대나 되는, 더더구나 뭐 새 아파트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599세대, 한 600채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임대 이런 거 빼고 나면 거의 한 600채 중에서 600세대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다. 지금 10집 중에서 한 집이 팔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여전히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DH 퍼스트 아이파크 마찬가지 가격도 33평형이 36억 8천까지. 자, 여기는 3월 28일이면 굉장히 조금 늦게 왔죠. 오히려 최고가가 36억 8천, 조금 늦게 왔는데, 지금 보면 1층 저층 같은 경우에는 31억까지 한 5억 가깝게 지금 낮춰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8층, 5층, 17층 같은 경우에도 36억에서 35억에서 34억까지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뭐 지금 이게 한 달 사이 일어난 일인데 36억, 35억, 34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물 상황도 보면 뭐 마찬가지야. 저층 아까 뭐 실거래 31억 거래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31억 5천 뭐 이런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층 기준 했을 때도 33억 매물이 있고 고층 기준 했을 때도 33억 5천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3억대까지 호가는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면 36억 정도, 그러니까 뭐 최고가 수준에서 지금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 이제 5월 6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 2억을 낮췄습니다. 아니, 지금 뭐 금매도 사라지고 매물도 뭐 지금 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분은 낮추죠, 이분은. 그래서 뭐 36억에서 2억으로 34억으로 지금 이렇게 낮추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 지금 현장에서, 그것도 대장단지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 쪽의 대장이면 뭐 레미안 원밸리를 꼽을 수 있겠죠.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여기도 신축인데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는 매물이 엄청납니다. 564건이에요. 거의 한 600건 정도 생각해 보면, 아니 여기는 지금 3,000세대 중에서 600, 야, 그러면 이거는 뭐 5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다들 뭐 팔고 싶어서 대환장이다,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 왜냐하면 아니 5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3,000채 중에서 600채, 지금 600채면은 5분의 1인데 5분의 1이 지금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상황도 비슷한데요. 34평형이 72억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을,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가격대가, 자, 60억까지 1월에 버티는 것 같더니 결국 지금 4월 들어서서 54억 5천, 54억까지 지금 밀려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층은 50억에 딱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50억 9천에 턱걸이하고 있어서 마찬가지 이것도
1억만 현장에서 폭락한다 그러면 40억대 실거래가 터질 수 있습니다. 결국 레미안 원밸리 72억까지 간 게 60억이 지금 무너지고 50억대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40억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보유세가 아까 보셨잖아요. 레미안 원밸리. 지금 뭐 공시가가 올라간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뭐 한 6% 이렇게 지금 뭐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결국 이런 뭐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유세가 3천만 원 시대를 여는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미안 원밸리 고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2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72억짜리가 52억이면 와 20억을 낮춘 거잖아요.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고층인데 자 5월 6일 지금 환기인 매물인데 와 지금 뭐 20억을 낮춰도 이거 뭐 거래가 될까요? 지금 뭐 거래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115동에도 뭐 34층 중에 고층이 52억 9천 매물이 있고 113동에도 23층 중에 고층이 52억 9천 매물이 뭐 52억대 매물이 줄줄이 창창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그래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뭐 한 3억 2, 3억 정도만 깎아도 자칫 잘못하면 고층도 40억대 거래가 나올 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요 지금 매물이 지금 레미안 원밸리 집주인들 아니면 지금 강남권의 대장단지들 집주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자, 이분이 뭐 75억이면 뭐 지금 팔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일단은 5월 2일 날 오전에 전화해서 5억을 낮췄어요. 에이, 근데 뭐 이거 5억 낮춰봐야 전화도 없고 뭐 소식도 없는 거 괜히 뭐 내가 호가만 괜히 낮췄네. 뭐 호가라도 올려놓자. 자 그러면서 오후에 전화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5억을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에이 그래 우리 집값 뭐 들떨어지게 호가라도 올려놓자라고 했는데 결국 또 한 4일 정도 고민하시다가 오늘 다시 또 3억을 이렇게 낮추는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집주인들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아래쪽으로 하락 쪽으로 지금 전망들이 뭐 공인중개사나 지금 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마저도 아무래도 지금 하락 쪽으로 아무래도 방향을 잡고 있다. 제가 뭐 대장단지들 지금 매물 상황, 호가 상황, 뭐 가격 상황 지금 다 살펴들었는데 어느 곳을 봐도 지금 올라가는 반등하는 매물이 없어지고 급매가 사라지고 이런 지금 극단적인 어떤 변화는 지금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뭐 또 5월 9일 이후를 또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짱짱하게 7만 건대에서 잘 버티고 있다. 요렇게 일단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KB부동산 지금 보고서에서 어쨌든 집값 하락 쪽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서도 변수로 지금 꼽고 있는 게 똑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5월 9일부터는 이제 시행이에요. 지금까지는 예고만 돼 있었던 거고 자 그럼 5월 9일부터 시행이 되면 다주택자들은 이제는 주택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82.5%라는 양도세를 내면 이거는 아무리 뭐 10억이 남고 20억이 남아도 주택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기대 수익률이 제로로 수렴하는데 이게 뭐 이제 안 들어오죠. 그만큼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수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주택자들은 수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이 이제 보유세 인상이죠. 자 요거는 재산세 1%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것만 해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다 지금 전문가들이나 뭐 이렇게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들 다들 뭐 이렇게 이 부분을 다 꼽고 있는 거죠. 양도세 중과 시행 5월 9일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그다음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인상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의 장특공 축소나 폐지 자 이 부분들이 뭐 고가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고 집주인들도 이 부분을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없애버리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 결국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포탄으로 끝나고 나면 큰일 나겠죠. 본인이 이걸 뭐 국가의 어떤 뭐 역대 뭐 역점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거든요. 뭐 다들 이걸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오늘 했다라는 것은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여당과 공조를 해서, 정부와 여당이 공조를 해서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강력한 2차 폭락이 올 수 있다. 이걸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불패 신화가 없다라는 것은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딱 이 이야기야,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불패라는 것은 결국 하락시키겠다는 게 뭐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집값을 하락시키겠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강력한 2차 폭락이 올 수 있는데, 뭐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고 현장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늦어도, 빠르면 올 하반기 7월부터, 늦어도 내년에는 집값에 엄청난 하락을, 그럼 이제 2차 폭락이 언제부터 올지,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올지, 이거는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을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들 이용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 주셔서, 제가 뭐 매일 확인하다 보면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 주신다고, 와,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제가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